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의 이진우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1일 MC로 또 단장님의 명 강의를 바로 옆에서 듣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내용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02587-944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빠르고 확실한 답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우 단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스쿨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훌륭한 투자 상품으로 이미 그 메인스트림 주류 상품으로 자리 잡은 거죠. 분양형 호텔인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광고가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죠. 뭐 경포대라든지 뭐 송도, 평택 뭐 여러 군데 그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막연한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극단적인 것과 좋은 수익형 상품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고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분양형 호텔에 대해 잘 아시죠? 일단 이거는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조선비 호텔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관광 호텔들은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유커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 너무 많이 오니까 정부에서 이거 호텔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 분양형 호텔을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호텔을 법 개정을 통해서 2013년부터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해왔고요. 지금 작년 올해가 아마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허와 실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이 아파트나 기존 주택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 등기. 그러니까 이진우가 이걸 사면 이진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그게 할 수 없다면 지분 등기가 되겠죠. 이거는 하시면 100% 안 되고요. 구분 등기를 통해서 제 이름으로 가져오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의 상품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밥 먹고 이런 취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레지던스 호텔, 할 수 없으면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 호텔은 주로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있는 분양형 호텔이 레지던스 호텔이고 기업군, 대기업군 근처에 있는 분양형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라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양형 호텔 사업 구조는 뭐 많이 들으셨고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부동산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수분양자가 있고 금융이 있어 대출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분양대금 넣고 요까지는 똑같은데 이 분양형 호텔의 가장 메인이자 제일 리스키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운영사라는 존재입니다. 이 운영사가 바로 이 투자자와 어떤 약정을 하죠? 위탁 계약 약정을 하고 운영사는 수익 확정을 해준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운영사가 어떤 운영사냐 또는 어떻게 이 운영을 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양형 호텔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를 가장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형 호텔 특징입니다.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기존 수익형 부동산의 대체 수요, 그 다음에 절세 효과, 관리의 편의성, 소액 투자 가능 뭐 요 가지로 보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뭐가 있죠? 뭐 상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또는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섹션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2013년부터 가장 클로즈업을 많이 받고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현재 분양형 호텔입니다. 2012년 법 개정돼서 2013년부터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존 수익형 부동산에 보통 메인스트림, 주류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가를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니시 마케팅하는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형 분양형 호텔은 마치 우리 그 노후가 길어진 만큼 노후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펀드나 간접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 펀드로서 배당을 받는 게 굉장히 체계가 갖춰졌는데 우리나라는 기재부랑 국토교통부의 법
조항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츠나 펀드가 일반인들에게 공모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체해서 이 분양형 호텔이 정확한 상품에 투자만 한다면 마치 부동산 펀드나 리츠처럼 안정적인 수익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세 효과를 보겠습니다. 요즘 뭐 또 분양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DTA 규제해준다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분양형 호텔은 DTA 규제 적용을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에서 빠지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매, 증여, 상속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요 세 번째도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관리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리해달라, 뭐 고장났다, 일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용사라는 데서 그런 모든 종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 투자를 해서 물건을 잘 서치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 배당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나 한 3, 4년 지나면 대수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체 없고요. 그래서 이건 전부 일체 100% 운영사가 관리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디테일 규제 제외되니까 안 그래도 뭐 대략 한 60% 대출을 받고 나면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현재 금리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형성만 된다면 굉장히 금리가 좋은,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양형 호텔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은 아무데나 사람이 몰리는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기업들이 모여있는, 옆에 대기업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3시즌 휴양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최소한 세 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들. 여러분들 요즘 광고 많이 보시는 뭐 송도가 됐든지 강릉이 됐든지 강원도, 제주도가 제일 핫하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지역에 주로 세워지는 게 이 분양형 호텔이고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민관광 휴양지 등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확정지 인근 또는 최소 3시즌 휴양지 인근에 자리 잡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양형 호텔 그거 아무데나 세울 수 있어? 아닙니다. 이 숙박업은 그 토지의 계급장 중에 용도 지역 중에서 아무데나 숙박시설을 세울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대체적으로 상업지역 아니고서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대신, 그러니까 행위가 굉장히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땅값은 굉장히 비싸겠죠.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런 지역에 세워지기 때문에 타용도보다는 들어설 수 있는 지역들이 국지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지가가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데 마구 들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수원, 동탄, 오송, 오창, 평택, 원주, 나주, 진주, 부산.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무슨 도시입니까? 혁신도시나 뭐 기업도시, 전부 대기업이 있는 데죠. 수원은 삼성, 동탄. 수원, 동탄은 뭐 삼성, 오송, 오창은 생명과학, 바이오, 평택은 삼성, LG, 원주는 기업도시. 뭐 이런 식으로 기업도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나 강원 등 휴양형에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잉 그런 프레임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는 분양형 호텔로서의 입지가 있는 거죠. 일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마 전에 미분양 관리지역 24군데 지정됐죠. 뭐 남양주, 뭐 용인 이렇게 지정된 거하고는 다른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수익형 부동산 분양형 호텔 시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시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지속 가능한 대기업이 있는 지역, 내지는 최소 포시즌 중에서 3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지 인근, 이런 데는 이런 데 입지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시장은 다른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프레임에 묶어서 이거는 공급광이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일반주택 분양시장이 아닌 분양형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 입지로의 특수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좋은 수익형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호텔 예시입니다. 뭐 동탄 라마다 호텔 수익률 9% 선 요거는 신문에 난 겁니다. 객실당 연수익 최고 11% 호텔 분양 받아볼까? 요런 게 이제 분양형 호텔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분양형 호텔 투자 체크 포인트 요거는 적으십시오. 일단 운영사의 신뢰성, 수익 보장증권 보장성, 공급 과잉 문제, 유명 호텔, 브랜드 요 네 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우리 여러 시청자들도 인터넷 치시면 요 정도로 다 간추려집니다. 근데 이 운영사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 100개입니다. 100개. 투자에 있어서. 근데 보면 이제 신탁회사의 신탁에 맡겼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신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관탁, 개탁하는 개발신탁, 관리신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관리신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행사가 계약을 통해서 수분양자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받는 거를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탁에다 시행사에다 돈을 주면 이 시행사가 돈을 갖고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주겠다. 일로 입금을 하면 여기서 관리를 해서 시행사가 공사 기성을 달라면 기성을 줄 거고 수수료를 달라면 수수료를 줄 거고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100%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탁이 들어가야 되냐면 토지 신탁. 그러니까 개발 쪽에서 토지 신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계약서 깨알 같은 계약 보이지도 않는 계약서 보고서 이게 토지 신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을 쓰실 때 매도인이 XX 땡땡 신탁, 땡땡 신탁, 땡땡 신탁 이렇게 신탁사가 매도인의 입장이 되면 바로 토지 신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초기 개발부터 분양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양계약 시 신탁사가 매도인이 될 경우에는 토지 신탁사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의 운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동탄에 R호텔 나왔었죠. R호텔이 처음에 수익률이 7%였었어요. 7% 확정으로 했었는데 2년 뒤에 운영사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고요? 이거를 동탄 R호텔이 처음 생길 때 운영을 해보니까 7%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그 수분양자들끼리 운영자 회의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운영사가 운영을 잘못하는 걱정도 있지만 운영사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운영사하고는 계약 해제 사례도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하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그 운영사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 운영사가 내세우는 지금 선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하고 여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일단 해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탁사가 들어갔다고 다 100%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관탁, 관리 신탁 같은 경우에는 돈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익 보장 증권 보장성. 이 증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랑 나랑 계약이에요. 근데 회사가 예를 들어 바지 사장을 세웠거나 노숙자를 갖다 놨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절대 의미가 없어요. 이 수익 보장 증권이 마치 모든 만능 열쇠처럼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면 절대 큰일 나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일 안정 있는 거는 무조건 신탁사가 매도인이 되는 이 토지 신탁일 경우가 가장 안정성에서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보장 증권은 그냥 나와 시행사에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공증이라는 절차를 겪은 조금 더 신뢰 있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공급과잉 문제.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신라스테이 동탄도 있고 신라스테이 역삼, 신라스테이 서대문, 신라스테이 마포, 롯데시티 호텔 마포, 롯데시티 구로, 명동 이렇게들 생기고 있고 생길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규모의 경제면에서 수익률 맞추는 거에 작은 평소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수익률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꼭 대기업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브랜드 피가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세계 몇백 개 호텔 체인을 갖고는 어디서 한다. 100은 아닌데 90은 브랜드만 빌려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허명에 속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으셨으면
쓰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분양형 호텔의 허와 실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작년 고올에 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분양형 호텔 좀 투자를 해볼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이진우 당자님께서 지금부터는 실제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분양형 호텔을 콕 집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